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죠. 오늘도 조우진 타키언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무슨 얘기를 갖고 오셨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CJ 그룹의 이제 승계와 관련해서 신형 우선주를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 신형 우선주에 대해서 좀 어려워서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신형 우선주기 때문에 우선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선주라고 하면 이제 의결권은 통상 없대. 그러니까 통상의 우선주를 말씀드린 겁니다. 의결권은 없대. 대신 보통주보다는 이제 배당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형이란 말은 왜 붙었냐면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권은 없는데 이 CJ의 그 신형 우선주의 특징은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 재벌들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제일 중요한데 배당금을 얼마 받는지는 사실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의결권이 10년 지나면 생기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잘 주목을 못 받지만은 그 10년이 지나도 사실은 기업은 존속할 것이고 그렇죠. 내 아들, 내 딸에게 갖고 있을 줘야 될 경영권은 10년이 지나면 의결권이 살아나니까 아주 요긴하고 그 중요한 그 구조 주식을 자체가 할수 있습니다. 승계에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름도 그렇죠. 신형 우선주 4 우선주죠. 예, 맞습니다. 예. 좀 복잡하죠. 예. 근데 뭐 장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 공시 의무도 면제해 준 장점도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그렇죠. 예, 예. 또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원래 재벌 총수의 6천 이내는 한 주만 거래를 해도 공시를 즉각 5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이 면제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주목을 못 받으니까 재벌들이 계속 주식을 산다든지 그러면 이 주식을 샀을 때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죠. 라는 걸 주목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그 가려지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장점은 통상의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가격이 한 30% 정도 쌉니다. 그렇죠. 의결권 때문에. 예, 의결권이 없으니까. 이게 참 이렇게 그 뭔가 모순인데 우리가 배당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별 인기가 없거든요.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 많은 미국 기업에서는 배당만 갖고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의 장점이 있지만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우선주의 가격이 보통주보다 한 30%뭐 좀 심하게는 50% 정도 쌉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10년 뒤에 의결권이 생기니까 해당 주식을 갖다가 매입을 한 데 있어서는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아주 30% 내지 50% 정도 적은 가격으로 경영권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문제지 의결권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장점이라 될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이게 CJ만 쓰겠느냐, 뭐 다른 곳에서도 쓰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는데, 예,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관련해서 또 조사해 오신 게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 저희가 따로 또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른 시청자분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모레를 봐라.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거죠, 지금 저 댓글.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댓글을 보면서 예. 내가 몰랐던 사항이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모레 주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신형 우선주가 있었다는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럼 한번 이 시계열별로 이제 이 날짜별로 쭉 한번 조사를 해보셨겠네요. 예. 그래서 그 아모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사실상 아모레가 CJ의 이제 원조 선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인데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고 그리고 이제 우선주에 갖고 있는 장점 이제 공시의 의무가 없어지기 위해서 생기는 장점은 그대로 고스란히 누리는데 이걸 사실 아모레가 먼저 발견해서 누렸습니다. 근데 CJ보다 더 심한 게 있는데 심한 건 뭐냐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모레는 2번에 걸쳐서 네. 이 신형 우선주를 갖다 발행을 하면서 예. 경영권 확보에 대한 큰 이점을 갖다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모레가 지주자체를 변환하면서 이것도 증여의 방식으로 사용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이 신형 우선주를 발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주목할 사항은 사실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배구조 개편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동시에 무엇을 시작했냐? 그 신형 우선주를 그냥 발행합니다. 그래서 아모레 같은 경우는 아모레 우선주가 원래 있었는데 우선주 1이 있었고 우선주 2를 갖다 발행을 하는데 이때 이 우선주 2가 이제 신형 우선주처럼 이제 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예. 이 공시를 보시면 이제 2006년 12월 31일 날
이제 아모레가 처음으로 신형 우선주 2를 갖다 발행을 하는데 네. 여기 공시를 보면 정확하게 이제 그 배당은 이제 더 좋게 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우선 주식을 갖다 발행을 하면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 전환된다. 라고 이제 똑같네요. 정관에 명확하게 기입을 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였어요? 규모는 사실은 이제 그 보통 그 주보다는 규모는 작긴 한데 예. 결국 이제 이 우선주를 통해서 경영권을 갖다가 그 갖게 되는 초석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선주를 상장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우선주를 상장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장녀 서경배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씨에게 증여를 하는데 증여한 주식을 갖다가 신형 우선주로 또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쳐서 이제 이 신형 우선주를 서민정 씨가 갖도록 한 것인데 예. 그런데 이제 해당 우선주가 10년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통주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보통주로 전환하기 전에 신형 우선주 아모레 우선주 2가 보통주로 전환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전에. 예, 그 전에.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게? 그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이 신형 우선주 2가 그 상장 폐지가 됩니다. 상장 폐지요? 폐지를요? 예.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됐을 때는 당연히 주주한테 뭔가 이렇게 이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장 폐지가 되면은 이제 그 전에 만기가 되는 10년이 되기 전에 보통주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또 달았습니다. 그 시기 그것도 이상하네. 그러네요. 예. 그럼 그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이 상장 폐지가 된 시기가? 상장 폐지한 시기는 2014년 3월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조짐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7월 1일 날 공시를 합니다. 이 주식은 상장 폐지한다 공시를 합니다. 매매 거래 정지가 딱 되고. 예, 예. 2014년이라고 하셨죠? 2013년 7월이요. 2014년이면 아모레가 정말 중국 한류붐 타고 정말 그렇죠. 진짜 잘 나갈 때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상식적으로 잘 나갈 때 상장 주식을 폐지한다? 이거는 조금 진짜 특이한 거죠, 사실.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통 상장 폐지라고 하면은 상장 폐지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예, 뭐 예. 주의해야 될 사안인데 왜냐면 우리가 그 보통 회계 기준 연도 12월을 했을 때 감사를 갖다 봤는데 감사가 도대체 이 회사는 감사를 의견을 낼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생길 때 이제 근데 상장 보통 그런 폐지가 거는 이제 됩니다. 회사가 사정이 나쁠 때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를 도저히 낼 수 없다. 감사 의견 예. 거절이라는 건 사실 딱 나오면 이 회사 문제 있구나. 그렇죠. 영업 예. 잘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런 주식이 보통 상장 폐지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4년 7월은 사실은 태평 아모레 그룹이 중국에서 엄청 이제 쭉쭉 성장할 때여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는 뭐 PER이 뭐 70 뭐 이래도 고평가가 아니다.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그 성장성이 중국 시장에서 50%씩 뛰면은 PER이 사실은 3년 이내 그렇죠. 10으로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아모레가 엄청난 이제 그 주식이 화랑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 상장 폐지된 건 아니었고 우리나라 상장 폐지 조건 중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줄었을 때 그때 그렇죠. 상장 폐지 조건에 이제 부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모레 우선주 2, 이 신형 우선주가 거래량 미달로 인해서 2014년 7월 1일 날 정확하게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럼 그렇군요. 보통주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은 예. 이제 그 지분율 같은 게 어떻게 좀 변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선민정 씨가 갖고 있던 그 이 우선주 2가 자연스럽게 보통주를 전환하면서 이때 선민정 씨는 갖고 있던 지분이 한 2.7%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2.7%가 우선주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보통주로 넘어가면서 지분을 갖다 얻게 되는데 당시에 선민정 씨가 갖고 있던 지분은 이제 그 2.7%인데 당시 주가 75,100원 기준하면은 아모레 주 갖고 있던 지분의 총액은 약 한 181억 원. 이때는 이제 주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 붐을 타고. 붐에서 아직은 고점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제 우리 보통 주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깨보다 좀 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1억인데 나중에 올라가는 걸 감안하면 200억이 훨씬 넘는 그런 이제 자산을 얻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뭐 그러면 아까 뭐 한 차례가 아니라는데 두 번째 시도가 예, 예.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 두 번째 시도는 2019년에 합니다. 예. 2019년에 아모레 그룹이 이 신형 우선주가 조용히 지분도 모으면서 그 보통주로 의결권도 이제 전환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예. 2019년에 또 한 번 이제 신형 우선주에 해당하는 우선주를 갖다가 발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선주 2가 있었으니까 예. 이번에 이제 상장하는 그 우선주는 아모레 G 우 3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주식을 갖다 상장을 하는데 아모레 그룹은 당연히 이거는 우리의 승계와는 무관하다. 라고 밝히지만
그러나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선주의 특징,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우선주를 발행했을 때 시점이 중요한데 시점이 언제냐면 서민정 씨가 중국에서 MBA를 합니다. 우리가 통상은 이제 미국에서 MBA를 하고 뭐 때로는 유럽에서 MBA를 하기도 하는데 서민정 씨는 이제 아까 말씀 중국 시장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MBA를 합니다. MBA를 마치고 정확하게 회사로 복귀한 열흘 만에 공시를 합니다. 신형 우선주 3을 갖다가 발행하겠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아모레 그룹의 설명에 대해서 시장에서 수긍하는 분들은 적고 이 지배구조를 특별히 주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형 우선주 첫 번째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단맛을 봤으니까 우선주를 또 한 번 발행한 것이다. 더군다나 서민정 씨 MBA를 마치자마자 열흘 만에 이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서민정 씨의 승계를 위해서 우선주를 발행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선주를 발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증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증자죠. 예, 증자입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예. 그러면 유상증자는 증시에서 호재가 있고 이제 악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호재 그 유상증자는 뭐냐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거둬들인 자본으로 내가 공장을 짓겠다. 이런 거는 이제 그렇죠.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증시에 호재로 간주합니다. 근데 악재가 있는데 악재는 어떤 경우냐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내가 빚을 갚겠다. 회사 운영자금을 쓰겠다. 그렇지. 이런 거는 악재로 간주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서민정 씨의 이 두 번째 그 신형 우선주는 사실은 이제 증자 자체는 안 좋은 거죠. 왜냐면 기존 주식이 희석되니까 예. 안 좋은데 여기에 누가 봐도 뻔하게 이 승계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간주되니까 발표한 그 다음날 그 주가는 11.17% 폭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이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가지고 있는 주식이랄까요? 지분율 같은 건 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을까요?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신형 우선주의 그 지분 현황은 즉각 발표하지 않습니다.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데 그렇죠. 네.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는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서민정 씨랑 동생인 서호정 씨도 역시 이제 그 이번에 우선주 두 번째 발행 우선주를 갖다가 보유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레는 우선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걸 갖다 묶어서 이제 그걸 공시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초점을 갖고 있는 신형 우선주인지 네. 그냥 통상 우선주인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의문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아모레 그룹에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서 저는 안 알려줄 처음에 것 같은데요. 처음에 당연히 안 알려줄 줄 알았습니다. 네. 이거는 공시 이상은 우리가 알려줄 수 없다. 그런 의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밝힐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내가 그러면 이제 알아본 다음에 연락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모레 그룹에 저한테 연락을 줘서 정확하게 우선주와 전환 우선주 두 개를 나누어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아 지금 그럼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이제 조사하신 내용이었던 거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나온 그러니까 거니까. 지금 회사에서 밝혔으니까 이건 정확한 이제 주시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네. 보시다시피 여전히 서경배 회장이 이제 지분을 우선주를 포함해서 47.1%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언니인 서민정 씨가 합치면 2.66% 그러니까 보통주랑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동생인 서호정 씨는 서민정 씨 5살 어리고 지금 서호정 씨는 단 한 번도 아모레 그룹에 재직한 적이 없습니다. 불과 나이가 25세 불과하기 때문에 2.6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처음에 서민정 씨가 우선주를 갖다 취득하면서 지분을 갖다 취득했을 때는 서호정 거의 한 씨는 3% 됐다가 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그렇죠. 0.1% 정도 예. 한 1%밖에 없었는데. 근데 두 번째 우선주를 통해서 서호정 씨가 지분을 취득했을 때는 언니랑 지분율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두 개 합치면 거의 동일해졌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서민정 씨에 대한 승계가 경영 승계가 그렇게 확고하지 않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서경배 회장 결국 서경배 회장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경배 회장이 마음에 그 경영권이 큰 딸이 아닌 차녀 서호정 씨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쎄 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예. 두 자녀의 지분율이 이제는 한 사람이 높았다가 이걸 통해서 비슷하게 비슷해졌으니까. 맞췄다. 예, 예. 특이하네요. 근데,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불법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게 또 허점을 문제입니다, 사실. 활용하고 예. 공시에 내야 되는 걸 공시에 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뒷단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일단.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또 연속적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재미있네요. 예. 이번 주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에서 신형 우선주에 대해서 조진 탁현
다큐뉴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